네, 안녕하세요. 고배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신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PH 여행 영상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친구하고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좀 여러 영상들하고 엮어서 한번 간단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간 고배 스타일대로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터뷰를 담아 볼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지금 4년 차로 주재원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써 질문도 안 했는데 리드를 하시네요. 네, 자기소개는 해야죠. 그 주재원 생활을 4년 했고요. 이 친구는 저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중국 유학을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알던 친구 소개를 통해서 한번 커피를 마셨는데 영 싹싹하고 괜찮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실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만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주재원 생활 이제 4년 차시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주재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한국에서 본사가 있고 네.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온 법인 그렇죠.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제 생산 기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네. 보통 생산 관련된 일이 더 많아요. 한국 회사들은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거나 그 공장들을 타겟으로 세무, 뭐 컨설팅이나 네. 뭐 그런 걸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생산 쪽에 지금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쪽에서 엔지니어를 이제 하고 있고. 반도체 쪽이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안 좋은 점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점이 사실 그쵸,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좀- 일이 너무 많다. 주 6일 뭐 5.5일 지금 뭐 추세는 더 이제 주 5일로 가는 추세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주 6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 아침까지는 일해야 된다 이거죠. 보통 그렇죠. 베트남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사실 토요일은 다들 주말에 나왔다는 그 느낌이 강해서 조금 쉬엄쉬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네. 생산 그 설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네. 한국인 주지원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지 네. 된다라는 이제 사실 베트남 엔지니어 수준이 그렇게 막 높지 않는 회사에서는 한국인들이 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관리를 해야 돼서 사실 많이 실수는 없다. 네. 심지어 일요일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화가 오고 그렇죠. 밤에도 뭐 새벽에도 무슨 일 생기면은 한국인이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노골적인 단점 있나요? 단점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BH도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셨죠? 네, 처음에 주재원 베트남에 와서 네. 여기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살았었고 네. 되게 외로우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렇죠. 외딴 곳에 떨어져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네. 베트남어도 못하고. 그렇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네. 보통 이제 다른 주재원들은 이제 또래끼리 잘 많이 어울리곤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제 또래가 없었어요. 다 이제 거의 다 형님들.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있다가 이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영어를 좀 해서 네.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 하고 그쵸.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고 있어요. 전에 그 영상에 담겼던 그 카페도 너무 외로운 나머지 친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카페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네. 나 저기 처음 왔다. 나 친구 없고 해가지고 네. 신 씨가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어요. 영어권에서 사실 수학을 한 거고 주재원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지 베트남어로 소통하는 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안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다 한국말이나 영어를 하기 영어를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어를 안 배우고 한국어 통역도 있고 영어 통역도 다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재원하는 친구들은 마인드가 내가 여기서 할 일은 하되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굳이 막 여기서 살려는 게 아니라서 언어에 대한 필요성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은 베트남이 되게 편하고 네. 살기는 좋지만 네.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베트남어를 배우면 되게 좋겠지만 생활 반경도 사실 네. 서구 쪽이나 아니면 미딩 쪽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한국말 되고 영어 되고 이러는 데라서 엄청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돈 얘기 원하시죠? 그래가지고 조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주 6일이고 네. 플러스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쓸 거리가 없어요. 유흥이나 도박, 뭐 골프 이런 거에 되게 빠지지 않는 이상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많이 써봤자 400불 정도를 쓰고 있고 4, 50만 원 이렇게 쓰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네. 회사에서 어쨌든 그 주거에 대한 그 소비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월세로 돈 빠질 일이 많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크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 다 아침 점심 다 먹기 때문에 아. 저녁도 먹을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물가도 싸고 네. 생활비에서 되게 큰 지출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도 딱 삘이 오더라고요. 조촐하게 그냥 좀 심플하게 사는 그런 맞아요. 느낌? 사실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이사 같은 걸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 그래서 이사할 때 짐 많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아예 안 사거나 네. 거의 미니멀리스트죠.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네, 지금도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다 해도 28인치 케이스 안에 캐리 안에. 들어가는. 항상 만나면은 그냥 편하게 집에 입던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랑 램너그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네. 다입니다. 소비를 잘 안 하죠. 주전 생활하기엔 최적화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미. 돈 모으기는 되게 좋죠. 네. 어느 정도 벌고 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입 기준으로 넷으로 하면은 보통 한 2,000불대 후반에 3,000불 초반 네. 정도는 이제 보통 다 주는 것 같아요. 네. 나간 돈도 없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2, 3년 하면 되게 큰 돈이 되는 거죠. 1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될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 중 하나인데 그 이 친구가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베트남이라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싸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외식 괜찮은 곳 가고 마사지 받고 해도 예, 이 친구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가 때문에 네. 돈이 안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커피 하나만 먹어도 예. 한국에서는 4, 5천 원인데 아메리카노 기준 여기서는 2,000원, 3,000원. 그렇죠. 이거 지금 마시고 있는 여기만 해도 안 비쌉니다. 네, 머리 깎는 거 네. 싸고. 사실 술 안 마시고 유흥 빼면은 골프 안 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마사지 빼고는 뭐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예, 네, 물가가 그런 싸다 거 그것뿐이지. 맞아요. 근데 또 그 전에 신 씨가 말한 게 네.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또 베트남에서는 막 엄청 흔한 분야는 아니라서 주전으로 올 때. 아, 그렇죠. 전자 분야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네. 하청 업체가 많은데 네. 핸드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 쪽에 이제 하청 업체들이 되게 많고 네. 삼성 반도체 하청 업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베트남에 이제 오기를 결정했을 때 네. 뜬금포로 원래 엔지니어 쪽이 아니었는데 아, 맞아요. 경영학도라고 했었나요 처음에? 네, 원래는 이제 그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CS 그 오디트 담당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예. 네, 들어왔다가 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그 고객들이 베트남으로 못 넘어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근데 통역으로 영어로 온 건데 이제 통역할 사람이 안 와서 제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제 진로가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네. 그냥 엔지니어 해라. 엔지니어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트남이라서 가능했던 거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좀 그때 또 엔지니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퇴사를 해서 또 막내고. 네. 사실 지금은 뭐 이제 짬이 차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때 얘기하면서 엄청 힘들었다고 진짜 막 거의 일만 하고 야근은 기본이고. 아, 왜냐면은 네. 그때는 직무가 그거라서 힘든 게 아니고 네. 그때 셋업 기간이었어요. 공장 셋업을 하는 도중이어서 법인을 여기다 만들고요. 네, 본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이 그때는 이제 뭐 직무 상관없이 그때 일이 다 많았어요. 모두가 다요. 네, 다 많았어요. 나름 제가 들었을 때는 인복은 있으셨던 건지 신 씨가 얘기할 때 일 업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얘기해서도 사람에 대한 그런 불만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예. 지금 뭐 다니는 회사 이제 네. 선배님들, 후배님들 지금도 다 좋고. 군대 생활을 엄청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어차피 자기 일하는 거고 같이 네. 일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람 때문에 힘들어본 적은 사실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둥글둥글 하셔가지고 네. 그게 또 베트남 생활할 때는 도움이 됐으면 됐지 네. 안 되진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예. 교민 사회가 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 관계가 되게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또 이 성과급 아, 이 성과급 반도체라서 약간 특수한 그게 있었다고 돈 모으는 데 있어서 근데 성과급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제 기준에서는 저도 나중에 듣고 좀 놀랐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베트남 주재원 생활로 이제 사회 생활을 채웠기 때문에 엄청 그게
부스트가 됐는데 베트남 와서 주재원 도전을 했을 때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은 요 정도는 모을 수 있다. 그걸 딱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제가 회사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네. 제 예. 생각에서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1년 하면은 보통 3천 모을 수 있잖아요. 3천이요? 아, 원화로. 근데 그 3천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은 신씨 사는 아파트를 제가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그 주거 비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네, 그쵸. 기숙사든 아니면 뭐 아파트에 살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쵸. 그리고 일단은 뭐 교통비는 당연한 거고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그 네. 항공권 그 여기에 더해서 사실 요리 안 하고 배달만 시켜 먹어도 돈이 안 나가거든요, 베트남은. 그렇죠. 그래서 묶어두고 소비를 네. 돈은 그래도 한국보다 많이 받잖아요. 고생을 하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게 힘들어서 약간 혜택들로 묶어두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렇죠. 주전으로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 모이는 속도랑 네. 여기 있으면서 모이는 속도랑 사실 좀 다른 거 있어요. 여기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보는 네. 그 주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아. 그 텀이 길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쌓여있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한국 시민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돈을 일단 많이 쓰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신이라는 친구는 되게 단순하게 생활하면서도 주식, 부동산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테크에. 네. 베트남 오기 전에도 사회생활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한 네. 1년 정도 그때는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있었고 TMI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돈도 모아가지고 지방 쪽이지만은 자가도 마련을 했었고 그렇죠. 예. 지방이라서 근데 그쵸. 한돈도 아니고 예, 거기에 더해서 여기 와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활하면서 주식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업에 있으니까 네. 다운턴 업턴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더 알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예전부터 해오셨고 또 제가 보니까 주식을 사놓고 거의 안 빼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냥 몇 년이나 갖고 있어요. 네. 베트남 오기 전에 모았던 것들 다 빼고 딱 여기 와서 얼추 감으로 어느 정도 모으신 것 같아요. 급여 소득 플러스 비노동소득까지 합해서. 제 말은 순수 회사 생활로만 모았을 것 같은 그 금액. 예. 최대 그 뭐 허세를 빼서 한 1억 5천 벌지 않았어요? 여기에서요. 네. 이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막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뭐 요런 거 네. 저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베트남 생활 결정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는 예. 막 어디 싸돌아 다니는 거 좋아해요. 되게. 네. 싸돌아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하노이 쪽에 있으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네.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네. 한국 사람이 살기에 이거보다 좋은 도시는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되게 전략적으로 왔네요. 네, 왜냐면은 네. 일단 베트남에서 있다 보면은 어쨌든 첫 번째로 관리직이기 때문에 일할 때도 일단 바닥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네. 엔지니어들이 이제 밑에 두고. 있는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신입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걔네들이랑 기싸움도 해야 되고 뭐 걔네보다 많이 알아야 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시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걔네는 이제 병부터 시작한 거고 한국 사람은 이제 약간 장교 느낌? 또 제가 들어보아하니 짬이 쌓이면은 네. 사실 여기가 좀 해외라서 특수한 그런 근무 환경이고 네. 3년 했으면은 좀 대체 불가 자원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회사 좀- 좀 돌아가니까 저거 없어도. 네. 그래도 살짝 그 짬이 쌓여가지고 이제 세팅이 되면 본인도 일하기가 편해지고. 그렇죠. 회사가 뭐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누군가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겠죠. 그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것만 돼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안정성이 의외로 좀 있죠. 네. 아니요. 근데 그렇진 그런 건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데 네. 그렇지 않은 회사 들이 대부분이에요?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다 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도 이제 4년 차인데 이거 이후에 할 수 있는 좋은 오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베트남 생활 그렇죠. 이후로.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 워낙 빡세니까 네.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베트남에서 멀지도 않고 시작하는 게 아예 시작을 예. 그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왜냐면 네. 자기가 진짜 어쨌든 베트남에서 있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언어는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된다. 영어. 아니면 영어. 네. 근데 영어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소위예요. 네. 갓인감한 소위고 네. 밑에는 이제 병장 뭐 상병들을 제가 다 잡아야 되는데 영어를 하면 좋은 게 아, 뭔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영어를 얘네보다 잘하면 예. 제가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감을 더 할 수 있고 그쵸. 더 상대방이 좀 더 위축되는 게 어, 있어서 그거는 무조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이득을 좀 많이 봤죠. 그러니까 영어가 오히려 우선순위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그것도 저는 이제 기술 쪽인 거고 네. 생산 쪽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생산 쪽은 어. 베트남 작업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도 모르고 네. 베트남어밖에 모르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일을 하려면은 베트남어를 아는 게 무조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신씨 네. 목표가 있잖아요. 저요? 그 은퇴요. 은퇴요. 사실 경제적인 자유를 그렇죠. 꿈꾸고 여기 왔는데 이제 그걸 이루는 방식이 신씨한테는 뭐 주식을 포함한 네. 여러 재테크인 거고 맞아요. 약간 돈 모으는 재미로 베트남에서 나름 즐긴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그 주식할 때 그 시드가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규모가 달라지니까 네. 그것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원래 그 정도 시드를 모으려면은 허리띠 꽉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냥 여기서는 쉴 때만큼은 그래도 집에서 푹 늘어지면서 주문 배달도 하고 마사지 받고 그러면서 맞아요. 예, 올드타운도 가끔 가고 네.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저 사실 한국에서 오래 안 살았어요. 집이라는 느낌을 지금은 이제 여기 하노이에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으면 또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얹혀서 자고 해야 되는 예. 거니까. 아, 제가 신씨 집에 갔는데 혼자 사는데 집이 투룸이고 되게 전망도 좋고 예, 좋아요. 브랜드 아파트라서 또 예. 집은 좋죠. 수영장도 있고 그게 베트남에서 주재원 하면서 네. 좋은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요. 제 나이에. 네.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베트남 주재원 생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씨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 오나요, 베트남? 전 무조건. 무조건 와요? 네. 예,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담고 싶었고. 네, 근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네. 이거는 저는 사실 그 군대도 재밌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재미없다고 하는 거를 네. 그냥 다 그냥 되게 좋았어요 저는. 신씨는 살짝 좀 외부 스트레스에 약간 무딘 그런 느낌인데 제가 아닌가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해외 봉사도 오래 했었어요. 아, 그래요? 해외 봉사를 엄청 오래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뭐라 그러지? 임계치? 리밋이 좀 더 커졌어요. 리미트 제한이 제한. 이제 풀렸군요. 네. 어. 다른 사람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 오려면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 좀 마인드도 다져서 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쟤는 저러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영상 끝내기 전에 신씨는 제가 봤을 때 여자를 많이 안 만나신 것 같아요, 베트남 와서. 저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여자친구랑 오래 만났고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막 뭐 여자를 사실 그쵸.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특성상 남초 회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 유튜브도 유입되신 분들의 90% 이상은 남자세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또 한국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신씨 보면은 인물도 좋으신데 얼마든지 좀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좀 셀프 차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예. 적응되면은 네. 진짜 돈못 모으는 것도 비싸요. 많고, 예, 진짜 그 자극보다 더한 자극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맞아요. 그러면 인생을 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시간 안 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신씨 의견은 아니고 제가 들은 건데 다른 지역에서 주재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마약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고 베트남 사람한테. 그래서 아무튼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귀하신 분 인터뷰하는데 격차가 느껴져서 고배가 살짝 슬프네요. 그래도 뭐 그래도 저도 이제 원래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아, 이 자유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아무튼 저희는 이제 하노이 가야 돼서 커피 마시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신시대 덕분에 알게 된 카페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든 여기 여주인장께서 와인하고 요거트를 파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다 같이 파티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다 담는 거거든요. 이제 너무 잘 팔려가지고 2호점도 내셨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하면은 야, 그렇게 낭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주인장이 없는데 조금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홈메이드거든요. 제가 그릭 요거트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는 역대급이었어요. 네. 적당히 꾸덕하고 적당히 달고 적당히 시고. 예. You want a spoon?